안녕하세요. 1호 책방입니다. 저는 용도사입니다. 오늘은 용도사의 책설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은근히 책 소개하는 영상보다 용도사의 책설이 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인기도 많은 것 같아서 멘붕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학책 도대체 누가 왜 읽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망했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신학 공부하고 10년 동안 읽은 책의 대부분이 신학책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서 뭐 베스트셀러 순위 같은 거 보면서 분석하고 막 소개하고 베스트셀러 책들만 읽어가지고 소개하고 이러면 사실은 조회수나 구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베스트셀러를 잘 읽지 않고 지금은 이제 좀 더 폭넓게 인문사회의 어떤 책들 그냥 제가 손에 가는 책들 읽고 요새는 신학책들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신학책을 소개하는 이유 그리고 도대체 너 용도사 1호 책방 왜 신학책을 이렇게 막 소개한다고 계속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구독자 안 나오게 왜 그러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신학책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이라는 것은 혹은 신학 콘텐츠, 신학 서적은 취향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독교를 뒷받침하는 이 종교 혹은 이 성직, 목사, 수양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학문적인 공부를 해주는 근거로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신학책의 1차 독자는 당연히 그런 목회자, 성직자, 공부를 하는 전문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자, 후보생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2차 독자는 당연히 신자들. 저는 1차 독자, 2차 독자의 층은 앞으로 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지표에서 당연히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2010년과 2020년 이 10년 사이에 어떤 이 종교적인 세속화 영향이 많이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참사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윤리적인 어떤 실패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성범죄 종 1위가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나 사실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실제 교회들에서 청년 세대들이나 교회 학교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 많이 이제 이탈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를 가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신앙 전통에서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인원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서적을 제가 출판사에서 홍보를 할 때는 기본적인 그 타겟팅을 명확하게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 타겟이 갈수록 준다는 느낌도 들고 그 타겟이 들어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협소해지고 많이 이탈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와 비슷한 세대분들은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신학을 취향의 관점으로 좀 편안하게 느슨하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콘텐츠로서 유리하고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신학의 대중화는 1990년대 이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었던 그 부흥기 전으로 이미 사실은 그게 신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미 일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대중의 신학화 혹은 신학의 대중화라고 했을 때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철학과 접목되어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서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철학과 비슷한 운명을 좀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이든 아니면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나 신학교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개인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는 긍정적인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우려되고 부정적인 지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더라고요.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신학을 한 번도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신자가 고민하는 것, 실천하는 그 모든 것이 신학함이거든요. 신학하는 것,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사유와 실천에 담겨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전문적인 신학, 진짜 벽돌책 같은 이런 책들을 이런 신자분들이 사가지고 먹고 살고 이 생활하고 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와 이 가족과 자기가 속한 이
구성원이나 파트너를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사회에서 그런 두꺼운 책들을 막 섭렵해가면서 돈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전반적으로 볼 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책임전가 혹은 어떤 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신학의 대중화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신학의 취향화 혹은 취향의 신학화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이료 책방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 종교라든지 뭐 변증적인 차원에서 신학책을 소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신학 맥락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최소한 이 서구 유럽 세계를 만들고 여전히 우리 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법 개념이나 이 사회의 수많은 문화나 문화 사회적인 개념들에는 이 신학적인 뿌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성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많은 영감의 자원이자 예술가들의 자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 입장에 따라서 신학을 대하는 방법이나 무게감 같은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늘 변해왔고, 지금 저는 종교적 입장보다는 종교적 취향의 차원에서 편안하게 누구나와 신학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고, 무관심한 분과는 그냥 패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신학을 취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들고요. 교회 내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청년들이라든지 이 취향을 소비하고 취향을 만들어내고 이 취향 공동체로 모이는 이들에게는 취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거나 이 교회라든지 신학교에 계신 분들은 취향이라는 이 표현의 맥락을 굉장히 좀 쉽게 단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취향이라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오감이 작동하는 방식의 용어잖아요. 취미보다는 좀 더 향까지 가미된 우리 오감을 담아낸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취향을 이 신학 혹은 이 교회 혹은 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이것을 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어떤 지점에서의 미래와도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로책방에서는 취향의 관점에서 신학책을 간간히 소개할 테니까요. 신학의 역사는 이렇고 기독교의 변모, 기독교의 역사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최근에 이런 책들의 흐름이 이렇구나, 이런 사상가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책설에서는 신학책에 관해서 이로책방은 왜 신학책을 소개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공감되셨고 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또 다음 주 일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